저는 아시아 영화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화권,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따라 유난히 칸 영화제에 재권역의 영화들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리고 가기만 한 게 아니라 수상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 되게 풍성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경쟁 부문에 가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파얄 카파디아 감독의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뭄바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영화예요. 한 명은 남편이 독일로 돈을 벌러 간 다음에 소식이 끊긴 상태이고, 다른 한 명은 힌두교인인데 무슬람인 남자친구와 어떤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복잡한 대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장면들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은 관후 감독의 중국 영화 블랙독이 있습니다. 대만의 유명 배우인 펑위엔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의 복역을 마치고 감옥에서 돌아오는데, 복역하고 돌아오니까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순찰 단원이자 유기견들을 잡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지아장커 감독님의 풍류 일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오타오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탄광 마을에서 행복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사라져 버려서 혼자 남은 여성이 이제 남편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 지아장커 감독님의 영화들을 전체적으로 반추하는 어떤 대서사시 같은 느낌의 그런 종합 선물 세트 영화입니다. 황금 카메라상 심사위원 특별 언급을 받은 대만 영화가 있어요. 백의 창고라고 하는, 영어로는 몽그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영화는 대만의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좀 우울하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평가 주간에 프렌치 터치 심사위원 대상 받은 블루썸 팰리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이 영화는 콘스탄스 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시드 칸에 초청되었던 인도 영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목할 만한 시선에 선정되었던 산디아 수리라고 하는 인도 여성 감독의 산토시 순경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영화도 있고요. 뉴커런츠가 저희 가장 대표적인 아시아 영화 신인 감독님들을 발굴하는 곳이잖아요. 올해도 그 명성에 걸맞는 세 분의 신인 감독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중에 한 편이 이제 2020년 APM 선정작 중에 한 편이었던 카자흐스탄의 엘자트 에스켄디르 감독님의 아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붕괴되었어도 여전히 그 남아있는 관료들의 어떤 그런 부정이나 협잡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 아벨의 삶이 점차 그 붕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가 보여줄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영화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올해 ACF 후반 작업 지원작입니다. 찰수 감독의 중국 영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어떤 남성이 오랜만에 그동안 전혀 만나지 않았던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모임에 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모여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들이 헤어지기 전 초등학교 시절에 그 똑같은 지진, 큰 지진이 있었던 날의 상황으로 기억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참신하고 신선한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홍콩의 올리버 시쿠엔 찬이라고 하는 여성 감독의 두 번째 영화, 현대 모성에 관한 몽타주라고 하는 영화예요. 엄마가 된다는 것을 강요하는 사회,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어떤 억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고 사실적이고 집요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석 섹션에도 제가 세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키르기즈스탄 다스탄 자파르 리스켈 감독님의 국경에서의 거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자라고 하는 남성이 마약 밀매를 위해서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트래피킹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요. 그녀가 강에서 국경 수비대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죠. 국경 산악지대의 거대한 풍광과 함께 화면의 구도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인도의 여성 감독 리마 다스 감독님의 빌리지 락스타 2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는 10대 후반이 된 두누의 삶을 보여줍니다. 세팅되지 않은 곳에서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촬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서정적인 촬영이라서 굉장히 아름답고 힐링이 되는 영화로 이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그 린슈이 감독의 대만 영화 옌과 아이리 모녀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의 어떤 골목길을 카메라가 한참 비춰주거든요. 저쪽에서 이렇게 전만한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점점 카메라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이 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귀매 그리고 하우교 이 두 배우가 이 모녀 관계를 정말 생동감 있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하게 그 엄마와 딸이 그들의 관계가 주제가 되는 영화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한 편은 걸스 윌 비 걸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6살의 히말라야 산맥 밑에 어떤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와 그녀의 엄마 이야기인데요. 엄마 하라는 것만 하는 모범생 소녀인데 이 미라가 어느 날 그 스리라고 하는 자유분방한 전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첫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들의 관계가 그 스리의 등장으로 이제 미묘하게 변해갑니다. 두 번째는 그 역시 특별전에서 소개될 영화인데요. 장쉬 감독의 피시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당찬 소녀 18살인 리치가 주인공이에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그녀의 아이폰을 부수게 되고 이제 아이폰을 다시 사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2022년 APM 그 선정작이었던 방글라데시 막수드 호사인 감독의 첫 번째 영화 사바의 좁은 세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하반신 마비가 된 병든 엄마를 간호하면서 어떤 구원과 어떤 절망을 동시에 맛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송진샤오라고 하는 여성 감독의 영화 바닷마을 극단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엄마가 그 극단에서 주연 배우로 일을 하면서 또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일부터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오에게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모녀의 삶이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ACF 후반 작업 지원작 중에 한 편이었던 인도의 여성 감독 리디 삭세나 감독님의 상상의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온 엄마,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삶을 이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영화는 칼키 AD 2898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BC 4000년경 이제 거기서 거대한 신들 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죽을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로부터 6000여 년이 흘러서 이제 2898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어떤 디스토피아의 세계, 이 영화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배우들이 돋보이는 영화는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시리즈예요. 저희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그 온스크린 섹션에 추천하는 작품이고요. 대만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옌위엔이라고 하는 여성 감독의 세 번째 시리즈
입니다. 쇼비즈니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총 12편의 시리즈가 있고 저희는 그중에 3편까지 보여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저희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류의 아시아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 4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대 마음 10대 영화 그 섹션에 소개하는 2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은 이제 대만의 여름날의 레몬그라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샤오샤하고 유즈 그리고 청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과는 엄청 격이 없이 친한 사이라 친구들이 샤오샤를 유즈의 와이프라고 부를 정도에 가까운 사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외모도 성격도 성적도 심지어 완벽한 전학생 청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제 관계 변화가 일어나죠. 창칭션 감독의 우리들의 교복 시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90년대 대만을 무대로 하는 그 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제1여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학시험에 실패를 해요. 제1여고의 야간반으로 아이를 등록을 시킵니다. 거기서 매력적인 민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두 사람 사이 어떤 우정이 싹트게 되죠. 거기에 루커라고 하는 어떤 남학생이 등장하면서 세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 우정, 사랑, 배신, 청소년 드라마 잘 만들어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 쉬페이 감독이 만든 중국 영화 부서진 마음의 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남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외계인들이 이 사람의 삶을 촬영을 해요. 청년이 무럭무럭 자라서 카이가 27살에 이제 광고회사 직원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리샤오러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 카이가 이제 동거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는데 이 영화를 꼭 그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편은 카자흐스탄의 파르하트 샤리포프 감독님의 사랑의 병정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헤어지기로 결심한 여성이 혼자서 아기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찾아와요. 이 여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남자를 밀어내는데 지나가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거기에 가세를 해요. 뮤지컬 씬들이 다 아름답고 특별히 그 계단 공모 씬은 여러분들에게 꼭 강추드리고 싶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스트캣 안조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활약과 이 귀여움이 극대화된 영화이지 않을까. 그냥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뭔가 나를 혼낼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기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고양이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 영화예요. 오픈 시네마에서 상영하니까 많은 분들, 특히 가족 단위의 그 관객분들 많이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